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각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실전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권 분석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어디다 라고 말씀드리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리뉴얼 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하고, 그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점포를 개선해서 리뉴얼을 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그런 점포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제가 했던 상권 분석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상권 분석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점포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해드리는 이 상권 분석 보고서 내용은요, 새롭게 창업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 같고요,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 이 점포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도 상권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좀 내용이 길 수 있어요. 뭐 워낙 방대한 자료니까 물론 가능한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권 분석과 사업 타당성 분석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보고서는요, 실제로 분석을 해서 작성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드리고 그대로 리뉴얼을 진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전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목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석 프로세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권 분석을 했냐, 상권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경쟁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점포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이 매장을 어떻게 바꾸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었을 때 우리가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내용까지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포는요, 마포에 위치하고 있던 한우소라고 하는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 점포는 월 매출액이 1억 1천만원 내지 1억 2천만원 수준의 점포였습니다. 클라이언트께서는요, 월 2억 정도의 매출을 하면 만족하겠다. 그리고 그 2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 될지에 대한, 그러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하고 리뉴얼 방향성까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이 이 상권 분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점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냐, 만약에 그대로 매출을 올릴 수 없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래서 저희는 월 매출 2억을 목표로 상권 분석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분석 일정은요, 19년,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지금 보셔도 여러분이 지금도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상권 분석, 아주 디테일한 상권 분석이니까 저희가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그러니까 바로 요 시점입니다. 3년 전 지금 시점,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2년 2월 말이니까 요때쯤 저희가 상권 분석을 시작해서 3월 17일 날 약 뭐 한 20일 정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기간이 3월 18일 3월 1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이 점포가 그 당시에 브랜드는 한우소 마포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뉴얼을 하면서 저희가 브랜드까지 싹 바꿨으니까요, 모연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마포라고 하는 상권명을 붙여서 마포 모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리지널 브랜드명은 모연이고요. 제가 지금 이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름은 디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한번 오늘 마포 모연을 직접 넣어봤습니다. 입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래프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이 리뉴얼 할 당시와 현재 얼마나 이 점포가 발전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2019년 3월 저희가 상권 분석하던 시점엔 0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리뉴얼을 해서 영업을 시작한 2019년 7월부터 이제 이 점포의 고객 관심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오늘
이 시점까지 고객 관심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여러분이 그래프로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포라고 검색하는 월 검색량이 한 6,000건이 넘어가고요. 마포 모연이라고 검색하는 검색량도 6,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합쳐봤더니요, 월 모연을 검색하는 검색 숫자가 네이버에서만 13,000건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소 마포점일 땐 월 1억 원 정도 수준의 점포가 지금은 3억 내지 4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출액을 제가 상권 분석 어제 바로 확인한 숫자입니다. 어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계략적으로 예측 추정을 해봤더니 마포 모연의 매출액이 월 4억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평균 매출액이 거의 3억을 넘어가는 수준이니까요. 요즘 뭐 연말에는 아마 4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제가 직접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한 바는 없으니까 상권 분석 전문가로서 다양한 수치를 가지고 추정했을 때 그 정도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마 뭐 그런데 여기 이제 더 한 가지 아주 무서운 사실이 숨어 있죠. 과거에 한우소를 할 때는 영업시간도 길었고 휴무도 없었습니다. 1년 365일 거의 영업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모연으로 바꾸고 나서는 매출액이 거의 3배 이상 올랐지만, 지금 뭐 일주일에 주 6일 또는 주 5일 근무만 하고도 이런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쉬는 날 없이 영업한다고 해서 매출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걸 또 우리는 마포 모연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상권 분석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 여기 프로세스를 모형으로 그려드렸습니다. 크게 3단계 조사, 분석, 결론 및 제안.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었고요. 일반 현황 분석, 거기에 소비자 분석을 같이 했고, 경쟁자 분석, 그 다음에 자사 분석.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권 분석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일반 환경 분석, 경쟁자 분석, 소비자 분석, 자사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그것을 사업 타당성 분석까지 완벽하게 했을 때 우리는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상권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지점, 입지는 어디냐?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51-5, 당시는 한우소 마포점이었었고요. 업종은 한식, 소고기 전문점이었습니다. 한우 전문점이었었죠. 기준 데이터, 저희가 상권 분석을 하는데 사용한 데이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의 그 점포에 있는 포스 데이터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 지니 데이터의 나이스 비즈맵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했고요. 중소기업청의 상권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의 소셜 데이터, 그 다음에 PC카드 정보도 활용을 했고요. 통계청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야만 이와 같이 정확한 상권 분석이 가능합니다. 주로 분석했던 내용들은 제가 여기 유형, 인구, 매출, 소비자, 사업성 진단까지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마포구의 동별로, 마포구에는 여러 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용강동이고요. 여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는 적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은 매우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용강동이 저도 이때 분석을 하면서 사실은 알았는데요. 음식점의 밀집도가 아주 높은 곳이고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여기가 마포 음식 문화 거리로 조성되어 있고요. 특히 뒤쪽에서 가면 다시 확인해 드리겠지만, 여기가 우리나라의 고깃집들의 성지라고 할 만큼 정말 잘 나가는 고깃집들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고깃집은 정말 할만한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이다라는 걸 그 당시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요 상권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죠. 마포구의 주요 상권들을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한식, 주점, 카페들이 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용강동 같은 경우 저희가 분석했던 이 당시에
마포점, 한우소 마포점, 지금은 모연이 있는 이 상권은 한식 비중이 특히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한식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그 지역의 상권에 소비자들이 어떤 업종을 선호하고 있는지, 즉 이 한식 안에는 고깃집도 당연히 포함되니까요. 물론 이거 이제 세분화하면 달라지죠. 어쨌든 용강동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더니요, 한식 업종의 쏠림이 상당히 심하더라. 그 중에서도 고깃집 편중이 너무너무 심한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마포 돼지갈비 골목, 바로 여기 용강동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전문용어로 경쟁적 군집화라고 합니다. 즉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끼리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용강동의 카드 결제 추이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 고깃집들의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깃집들의 성지다. 아주 잘 나가는 브랜드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수요가 더 이쪽 상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요, 대형 점포들, 유명한 브랜드가 많다는 건 경쟁력이 약한 점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지만 경쟁력을 조금만 갖추면 이런 상권에서는 완전 초대박을 낼 수 있다. 그러려면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뉴 구성이 차별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메뉴 중에서도요, 대표 메뉴, 즉 시그니처 메뉴가 USP, 즉 독특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가격 구조를 아주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바로 이러한 상권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강동이라고 하는 곳이 이와 같이 고깃집들의 밀집도가 높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집도, 즉 경쟁적 군집화에 의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매우 좋은 상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그러한 용강동 상권에서 도대체 어떤 업종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상세권과 상가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거니까 제가 여기선 구체적으로는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여기 완벽한 음식형 상권이다. 음식점들의 밀집도가 높고 그래서 소비력도 훨씬 강력하고, 하지만 그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한 상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권에서 어떤 소비자들이 주로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주로 3, 40대의 직장인들의 어떤 소비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도 인구 특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요, 여기서 매출액을 더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매출액 분석을 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브랜드들이 다 써 있을 겁니다. 당시에 조박집, 역전회관, 대도식당, 봉피양, 화포식당, 우림집, 양촌리, 능라도, 청춘구락부, 마포, 원조, 주물럭 등이 여기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고깃집들이었는데요. 이 점포들이 각각 매출액을 얼마씩 하는지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포 한우소, 즉 지금의 모연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7천만 원에서 1억 4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거의 아주 밑에 쪽에 분포로 볼 때 매출액 하위 점포로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위쪽으로 월 2억 원을 하는 점포서부터 시작해서 3억. 야, 여기 마포에 그 당시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요, 고깃집 중에서 월 7억 이상을 하는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고매출을 하고 있는 엄청난 고깃집들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매출액을 쭉 분석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마포 한우소를 저는 분석을 하면서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 계단만 올라가면 이 점주가, 대표가 원하는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유명한 고깃집이긴 하지만 고깃집들이 한 10개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클라이언트 의뢰 점포는요,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뭐 한
7등, 8등 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 7등, 8등인데 공부를 조금만 하면요. 6등만 되면 월 매출액을 2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한 등만 더 올라가서 5등을 하면은 월 매출액을 3억 내지 4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수를 한 등만 올려도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매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경쟁자가 누구인지도 알았고요. 그 경쟁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환경, 메뉴 구조, 그 다음에 그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등등을, 가격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면 한 등, 두 등수 올리는 건 아주 쉽다라는 걸 사실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포들이 매출액, 결제 수준이, 즉 소비자들이 결제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도 확인을 했는데요. 자, 1만 원 한 건당 매출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1회 결제 금액이. 자, 그런데 이 1만 원짜리는 당연히 소고기집이 아니겠죠. 그런데 소고기집들은 보통 건당 매출액이 포수로 여러분도 계산하면 아실 겁니다.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당시에 마포 한우소, 즉 지금의 모연이 7만 원 내지 9만 원 정도가 1회 결제 금액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만 원 이상의 결제를 하는 그러한 고객의 비중이 약 24%나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고단가의 점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고객, 그 이상의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상권이라는 걸 바로 매출액 현황 데이터들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몇 시에 어떤 요일에 주로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의 소비 행태들을 지금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보시다시피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사실은 뭐 여기에는 지금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이런 결제의 상당 부분이 법인카드로 또 결제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 당시에 PC카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시간대는 주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의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았고, 그건 주로 금요일에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러한 상권의 특별한 소비 구조나 경쟁자들의 구조나 또는 소비자들의 어떤 지출 구조를 파악했을 때 이 상권은 고깃집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권이고요. 특히 그러한 법인카드를 많이 쓰는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소비를 해주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만 노력을 하면 상위 계층의 소비자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권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경쟁자 분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매출이 주말보단 평일에 더 많이 몰려있다. 이게 오피스 상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요, 상위 업체들 중에 주말 매출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포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점포들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점포일수록 주말 매출 비중이 또 높다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장사를 잘 하려면 주말에 집중해야 될까요? 평일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는 상권 분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걸 또 여성에 집중할 것이냐, 남성에게 집중할 것이냐, MZ세대에 집중할 것이냐, 중장년층 세대에 집중할 것이냐도 역시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 중에서 매출액이 낮은 점포의 특성과 매출액이 높은 점포의 특성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만약에 요일별로 볼 때는 장사가 안 되는 점포들은요, 주로 주말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이 상권에서 장사가 잘 될수록 평일에 더 매출 비중이 높게 나오고 있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는 여기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상권에서 성공하려면 어디로, 어떤 시점에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고 메뉴와 어떤 서비스와 그 다음에 가격의 구조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여기서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래프로 다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이 클라이언트,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이 클라이언트의 매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요, 매출이 높은 점포들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색으로 나오는 게 매출이 낮은 점포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보십시오. 요일별로 한번 매출액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클라이언트 점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도 뭔가 상위 점포들과 차별화되어 있다. 즉 상위 점포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요소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요일별로도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시간대별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그 클라이언트의 점포에 여성 고객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즉 고단가, 고매출을 하고 있는 경쟁점들은요, 남성 고객 비중이 높은 걸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우리 점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벌써 여기 분석에서만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메뉴와 가격 구조가 잘못되고요. 타겟팅이 잘못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르지 않는 시장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우리 클라이언트의 고객분들이 연령대를 보십시오. 60대 이상이나 20대 이상이 또 이 고매출을 하는 경쟁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에서는 이렇게 되면 매출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경쟁 분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BC카드를 이용해서 이 우리 클라이언트 점포에 오는 고객들이 절대로 높은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고객은 오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분석을 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이미 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객들의 관심도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용강동 맛집을 검색하는 소비자들과 마포역 맛집을 검색하는 소비자들과 또는 기타 다양한 모든 이 지역의 맛집을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또 소비자들을 우리가 잡기 위해선, 우리 점포로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예를 들면 용강동 맛집이란 키워드를 쓰는 사람들은요, 상권 범위가 매우 좁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상권 범위가 좁다는 건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만 요 키워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마포에 있는 유명한 고깃집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강동 맛집이란 키워드를 쓰지 않습니다. 상권 범위를 넓히려면 어떤 마포역 맛집과 같이 외지에 있는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 점포들은 그러면 어떤 키워드들과 어떻게 연관돼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높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온라인 상권 분석을 통해서 모두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마포역 맛집에서는 이 고깃집을 찾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들이 또 어떤 키워드로 어떤 집들을 주로 공략해서 찾고 있다는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온라인 상권 분석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실제로 지도를 이용해서 이 점포들 간의 역학관계, 경쟁관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도에서 제가 경쟁점포 분포도를 그려놨는데요. 플레이스 상에서의 경쟁점포와 블로그 상에서의 경쟁점포와 실질적인 상권 내에서의 앵커 점포들을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온라인 상에서의 경쟁 관계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경쟁 관계의 역학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도상에다 표시를 해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블로그에서의 경쟁 점포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플레이스 상에서의 경쟁 점포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높은 점포들은 이러한 어떤 온라인 상에서의 관계성과 어떤 관계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위치하고 있는지 등을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상권 분석을 하면서요, 오프라인에서의 분석과 온라인에서의 분석을 같이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그 관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여기서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키워드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하고도 연결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클라이언트 점포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해되고 있나, 어떻게 바이럴이 되고 있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사의 온라인 상권 분석을 모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고 온라인에서 바이럴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되고 있던 것들도 매우 빈약하고 소비자에게 어필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의 검색 숫자도 미미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설사 또 억지로 컨텐츠를 발행했어도 스토리가 없고 바이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확인 결과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모든 점포들을 하나씩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 즉 통계를 이용해서 또 온라인 소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직접 다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저희가 유명한 집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색깔별로 그리고 어떤 점포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다 현장 조사한 내용을 지도에다 약도로 그려서 표현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가격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격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건 뭐냐면 모든 점포들의 점심 메뉴의 가격을 전부 조사해서 평균값을 구하고요. 우리 클라이언트 점포의 가격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잘 되는 점포들은 어떤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는지 또 장사가 안 되는 점포들은 어떤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는지 전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구조가 적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지 이 상권과 잘 맞고 있는 건지 다 검증을 했고요. 이번엔 저녁 메뉴 가격들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눈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되는 점포일수록 저녁에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클라이언트 고객은요, 가격이 너무 쌉니다. 오히려 이 싼 가격이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싸면 아무래도 메뉴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메뉴의 품질만 떨어질까요? 서비스 품질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소비자 인식이 나빠지다 보면 오히려 이 가격이 싼 것이 더 좋은 고객을 오지 않도록 만드는, 즉 좋은 고객들이 회피하게 되는 점포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는 가격 분석에서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인지도도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의 한우소죠. 포지셔닝이 점심과 저녁이 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걸 보고 이 포지셔닝을 이동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 포지셔닝 맵을 그릴 때 여러분 보시면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사용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저녁 시간에 각각 잘못된 포지셔닝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 자사 분석을 통해서 주말 매출 비중이 상권 평균보다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화요일 매출이 낮은데 이것도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등 해서 이 점포의 강점과 약점들을 모두 이 점포의 포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찾아내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 분석한 내용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 단가가 돼지갈비 전문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삼겹살과 목살 전문점인 화포식당보다도 오히려 결제 단가가 30%나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3개월 평균과 최근 1년 평균의 총 테이블 수, 테이블 회전 수, 점유 수, 일 방문객 수 등등등의 데이터를 다 뽑아서 경쟁점들과 분석해본 결과 또 월별로 비교해본 결과 이 점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두 찾아냈고요. 또 메뉴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이 메뉴 분석에서도 결정적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메뉴 분석은요, ABC 분석서부터 시작해서 메뉴 엔지니어링까지 저희 연구원들이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점포의 문제를 모두 찾아냈고요. 또 자사 분석에서 우리가 소비자 관심도 분석을 통해서도 이 점포가 어떤 시점에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해서 현재와 같이 높은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즉 매우 등수가 밀려 있었는지도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이용해서 이 점포의 문제점을 종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아주 빠르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 이해하시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서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상권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내용들은 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수업이나 또 다른 특강 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뭐 오늘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시면 어렵겠죠. 이게 뭐 한순간에 익힐 수 있는, 터득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집은 아쉽게도 정통성이나 정체성이나 어떤 정당성 면에서 모두 다 부족한 면이 발견됐고요. 이걸 정통성이 있으면서 정체성과 정당성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집이 매우 좋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강점이 없었다면 리뉴얼을 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겠죠. 어쨌든 매우 좋은 여러 가지 강점 중에 가시성,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이 상권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좋은 상권에 있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나 주차의 편의성,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제가 볼 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좋은 건 인근의 잠재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또 여성 고객이 많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감성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는 있고, 무엇보다 경쟁적 군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즉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권이라는 점에서 여기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거기에 상권에 맞추어서 리뉴얼만 잘 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객 수보다는 테이블 단가를 높여서 목표 고객을 확실하게 잡는, 즉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가격은 높이고요, 체감 가격은 아주 높다라고 인식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가격 전략 필요하고요. 중년 여성들을 사실은 이게 여성 고객이 좀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가격대는 낮은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평일엔 직장 회식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겠고, 특히 40, 50대 직장인 남성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상차림을 개성있고 웰빙을 강조하는 형태로, 그리고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던 게 뭐였어요? 당연히 메뉴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 구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포의 모연에 가보시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뉴 개선 방안, 그 다음에 가격을 대폭 올리는 가격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즉 싸고 많이 주는 데서 품질은 높이고 적게 주면서 가격대는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가격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메뉴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메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가지고 지금은 또 많이 더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메뉴를 전반적으로 싹 다 다운사이징을 하면서도 가격은 높이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또 물리적 환경들과 현재 가지고 있던 요소들을 다 바꾸는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브랜드를 프랜차이즈에서 개인 점포 브랜드로 바꿨고요. 무엇보다도요, 파사드도 바꾸고 메뉴도 바꾸고 메뉴 스타일링, 테이블 스타일링, 서비스의 방식 등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으로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 타당성을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충분히 원하는 목표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행은 1회 결제 단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건 15만 원. 근데 아마 지금은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최고 매출이 1억 내지 1억 5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걸 저희가 2억 3천 이상이 가능하다고 추정을 해서 손익 계산까지 다 해서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는 이런 수준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없이 리뉴얼을 통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 막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가 그냥 막 초스피드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와 같이 상권 분석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권의 환경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분석, 경쟁자 분석, 자사 분석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개선했을 때 매출과 손익을 어떤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한우소 마포점은 모연으로 리뉴얼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한 매우 훌륭한 사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점포가 더 인상적인 건 주 7일 영업하던 점포가요, 주 5일이나 주 6일 영업을 하고도 매출은 3배, 4배로 끌어올릴 수 있었고 고객 만족도는 더욱더 높아져서 지금도 계속 성장하는 점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이 점포의 경영자의 노력이 또 엄청나게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점포의 경영자는 이제 이러한 분석과 리뉴얼 과정, 그 다음에 점포를 계속 경영 관리하면서 이 점포의 매출액을 높여서, 즉 고객을 만족시켜서 점포의 매출액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고 직원 만족도도 높이는 좋은 점포로 만드는 어떤 노하우들을 이제는 완벽히 터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좋은 상권 분석을 통해서 좋은 점포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